네, 안녕하세요. NHN KCP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NHN KCP가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반등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조정이 깊어진다 한다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내려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받아줄 만한 구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이런 상승을 시켰던 주체들은 누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이런 여부를 한번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받아줄 만한 곳은 이제 몇 군데가 보이는데, 지금 특히나 이 구간, 이 15,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이 13,000원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 여기도 깬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11,000원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시 반등을 시키려면은 자, 최대한 높은 곳에서 반등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상승을 시켰던 애들이 돈이 더 적게 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는 강하게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야지 얘네들도 적은 돈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15,000원 구간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승을 시켰던 애들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얘네들 다시 한번 반등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시킨 다음에 끌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느냐. 자, 바로 살펴보면은 자, 기관과 외인 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 이전에 상승을 시켰던 때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느냐. 자, 이 상한가를 찍기 전에 이 이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기관도 들어오고 이제 외인도 들어오는 움직임 나타났다. 근데 외인이 먼저 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관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상승분을 채워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누굴 살펴봐야겠습니까? 결국 외인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고 기관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사용하는 증권사들이 있을 텐데, 얘네 증권사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미래에셋, NH투자, 그리고 삼성대신 이런 애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인 다이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애들은 매도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셋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냐? 자, 상승할 때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조정을 받을 때 살짝 빠져나갔다가 다시금 또 상승할 때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이런 조정의 구간, 횡보 구간에서 계속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셋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횡보할 때 또다시 들어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 횡보할 때 움직임이 다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 사용하는 증권사들에서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외인 쪽의 움직임들은 어떠냐? 자,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딱히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상승할 때 상승 초반에 잠깐 들어왔다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수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있고, UBS는 앞에서 이미 이 구간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딱히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신한투자는 어떠냐? 신한투자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좀 깊어질 때 다시금 돈이 들어와 주면서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투자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뭐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돈을 집어넣으면서 다시 움직임을 잡아주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이제 15,0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지금 미래랑 NH, 뭐 삼성, 신한, 한국투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선 다들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이 5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움직임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는 이 한국투자와 신한투자증권 쪽이다. 신한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타날 때 계속해서 잡아주려는 움직임 나타냈었고, 한국투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여줬었다. NH 같은 경우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한국투자, 신한투자 이런 것 중에서도 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움직임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계속해서 잡아주려는 움직임 확실하게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마련이 되었다. 왜? 얘네들이 끊임없이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움직임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우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결국 얘네들 한국투자 그리고 신한투자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뭐 미래에셋이랑 NH투자 그리고 삼성증권 얘네들도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같이 보여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파란색 신호가 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간은 어떤 구간이길래 신호가 나올 거냐라고 하냐면은 이건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었을 때 나타내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이 나타났을 때 확인되는 신호다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신호만 보고 매매를 하면 되느냐? 아니다. 여기서 수급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뭡니까? 매수 구간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신호와 함께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조정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조정이 올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 표시됐을 때, 그리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조정이 이제 깊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매도해가지고 수익금을 좀 챙겨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은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이 NHN KCP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NHNKCP 다시 살펴보자면은 우리는 뭘 알아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등이 나올 기미는 나타나고 있다. 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면서 차트상의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3,000원 구간까지 눌렸다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고 또 지켜주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월봉으로 살펴서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월봉을 보면 이런 구간에 있다. 지금 15,000원 구간이죠. 지금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는 움직임이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저항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위에 보면은, 자, 27,500원 구간, 이런 구간이 있고, 자, 35,000원 구간도 있다. 근데 이 27,500원 구간, 이 구간은 굉장히 얕은 매물대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 그만큼 이 구간에선 돈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돈이 앞전에 거래대금 발생했던 것보다도 월등한 양의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상승이 일어나면은 충분히 27,500원 구간, 뭐 26,000원 구간 뚫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 되느냐? 자, 우선 4만원 구간을 잡을 수도 있고 35,000원 구간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 하면은 이 4만원 구간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우리 4만원 구간으로 잡고 그 이후에 이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해서 목표가 갱신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4만원 구간으로 우리는 잡고 매매를 끌고 갈 수 있다. 단, 이 변수가 없을 경우에 4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 그러면은 매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변수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만한 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다시 한번 목표가 향해서 달려갈 거다. 왜?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충분히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 어차피 상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화살표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네, 매수 포인트라 그랬죠.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 같이 매수하자고도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 받아가시면 되시고, 받아가시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런 혜택들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